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오봉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윤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금 마이크를 3개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반경 외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요 벽 너머에 보면은 거기도 지금 화면이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뒤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작을 조금이라도 크게 하니까 간섭이 생겨가지고 제가 원래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이 구축되는 기기들이 수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게 그러면 누가 수업을 듣게 되나요?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애들이 듣는 게 아니라 어른분들이 들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공간은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화면 하나하나가 모둠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모둠에서 활동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모둠 활동을 제가 미러링을 당겨갖고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초등 수업 나눔이라 해가지고 제가 진짜 초등학생 대하듯이 여기 계시는 어른분들을 그 30분을 보내버리면 이제 나가실 때 저 어린 것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구성 자체는 사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오늘은 제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 방향은 경남의 그 창의적인 이제 빅데이터 AI 플랫폼이죠. 아이투톡을 활용한 수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왔을 때 노트북이랑 가방 하나만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공간에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제가 3년 동안 애들이랑 수업한 앨범을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이투톡에 지금 로그인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언제냐면 2021년도 아이투톡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했던 클래스입니다. 네. 그 다음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 2022학년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올해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톡톡 계정은 한번 생성을 하면은 선생님이 학교로 옮기실 때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그냥 맨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뭘 들고 왔냐면 제가 3년 동안 수업한 그 앨범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로 이렇게 그 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는 거는 애들한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애들이 활동한 활동지를 이렇게 파일에 다 담아서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 애들이 기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기를 가져가지 않아도 내 계정만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의 포트폴리오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 중, 등, 고등이 이어지는 거는 경남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초등에서 중등 아이토톡 계정을 보냈는데 그 아이토톡 계정을 귀찮다고 삭제한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클래스에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보면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수업마당 초등을 해서 제가 요거를 그 다 가입을 하고 지금 클래스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냐면 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의 화면은 저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만 학생들의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학생들의 화면에는, 네, 보시면은 여기 그 톡톡 수학과 톡톡 과학이 들어가 있죠. 네, 바로 다른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톡톡 수학과 톡톡 과학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때 제가 그 마지막 형성 평가를 할 거거든요. 세 문제인데 일부러 틀려주셔야 됩니다. 틀려주셔야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틀려주십시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오늘 수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네, 오늘 수업은 더클 톡톡 교과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무겁게 막 10개의 교과서를 가방에 들고 갈 필요 없이 더클 톡톡 교과서만 가지고 가면 되고요.
네, 더클 톡톡 교과서에 보면 저는 지금 오늘 수업을 위해서 교과서를 여러 개를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들어가시는 화면에서는 교과서가 딱 한 개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교과서는 왜 선택을 했냐면 오늘 수업과 가장 잘 어울려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교과서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디를 클릭을 하실 거냐면 네,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준비라고 되어 있으실 텐데 그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뜨는데 이제 수업으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업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2023 그린 스마트 네, 스쿨 수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지금 그 선택을 해주신 분은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같이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넘어가신 분은 저랑 수업이 연계가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마이크 때문에 고정만 되지 않았으면 돌아다니면서 다 봐드렸을 텐데 지금 고정이 돼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뭐 하냐면 교과서 펴놓고 낙서를 하거나 교과서 펴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넘기는 거에 따라서 넘어오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들이 여기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과서 펴는데 5분이 걸리는데 그 5분이 아이북만 켜면은 이제 빨리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단원 마무리를 컨셉을 잡고 왔는데 단원 마무리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영상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게 이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핀이 보이실 텐데 이 핀을 제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뭐가 떴냐면 집중해주세요가 떴죠. 그게 뭐냐면 딴짓하지 말고 앞에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틀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방법. 그다음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개별화 맞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연결된 제가 지금 학부모 계정이라고 적어놔서 그런데 연결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영상을 트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눌러서 틀어보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기록이 다 뜹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과 연결되었지만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은 학생, 그다음에 영상을 보다가 멈춘 학생, 이런 거를 제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일방적으로 제가 틀면 어떻게 되냐면 교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거를 틀어놓고 보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 수업을 할 때 과학과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지식을 이해할 때는 여기 뒤에 계속 촬영이 되고 있었던 실감형 콘텐츠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메타버스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운 지식과 이해가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영상을 잠깐 봤지만 북극성은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 메타버스로 이동을 이렇게 연결을 해뒀는데 요거를 제가 켜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메타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아바타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공간은 이제 이동은 키보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키보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터치를 이렇게 2번 해주시면 움직여지고요. 지금 내 캐릭터 위에 초록색 이름이 나와 있는 게 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동을 하시면은 오늘 배운 내용이 중간중간에 말풍선 형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디까지 와주시면 되냐면 요 우측 상단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를 건너와 주시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아이톡톡 더클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애들이 집에 가서 볼까요? 저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정말 사랑하지만
이런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만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장난감 병정이 길을 막고 있는데 이 장난감 병정에게 키보드 F키를 눌러서 말을 걸어보면 여러분이 만난 다양한 역량은 땡땡이 있기 때문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정답을 맞춰야 돼요. 맞춘 사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태양인데요. 이거를 모르는 학생은 여기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우리 도클 톡톡 교과서를 활용해서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요거는 맞춰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엔터 입력을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되게 거창하게 막 전이 가능한 지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문제를 맞추는 거는 지식 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메타버스를 굳이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태양을 맞춰서 넘어와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네, 네 교과서로 돌아가셨네요. 이게 제가 지금 방금 키보드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뭐가 됐냐면 비행기 모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셨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이 이렇게 넘어오셨죠? 네, 넘어오셨다가 다시 그럼 메타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태양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양 우측 상단으로 쭉 이동하고 넘어가서 F키 누른 다음 태양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동하게 되실 텐데요. 혹시 방탈출 카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어떤 원리로 구성을 해놨냐면 방탈출 카페와 되게 비슷하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북극성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 뭐냐면 북쪽 하늘 별자리를 보고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가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이 가능한 지식이라고 봤을 때 이 꼬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북쪽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북쪽으로 가서 탈출해 보시겠어요? 북쪽으로 가서 요 동그라미 누르시면은 동그라미 F키 누르시면은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돌아가시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방탈출 카페처럼 제가 앞에서 사실은 답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오시면 탈출 완료입니다. 여기까지. 북쪽으로 계속 가면은 탈출하실 수가 있어요. 북쪽으로. 네. 안 넘어가시면 북쪽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화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그 약간은 아 소리가 들리시죠? 네. 요거는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은 앞에를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북쪽으로 가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도 똑같이 합니다. 어른들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어른들도 똑같이 어디로 가냐면 북쪽이라고 하면 위로 갑니다. 맞죠? 그래서 위로 가서 F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의도된 거예요.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북쪽이 어디죠? 내 머리 위가 북쪽입니까? 아니죠. 북쪽은 어디냐면 아까 제가 북극성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원경에 작동을 해보면 뭐가 보이냐면 북두칠성이 보이고요. 카시오페이 자리가 보입니다. 그럼 어디가 북쪽이냐면 북극성이 있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만원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자리가 바뀌었죠.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애들은 우리는 이상적으로 애들이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찍어요. 그런데 애들이 찍어서 탈출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찍어서 탈출한 애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럼 이 수업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번을 반복하게 해놨고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해놨습니다. 4의 6승의 확률로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이 과연 북극성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애들을 바다 한가운데 던질 수는 없으니까, 파산 가운데 던질 수는 없으니까 메타버스에서 한번 이동을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메타버스 체험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뭘 해보고 싶냐면 네, 아까 클래스 홈 여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네, 클래스 홈 지금 위에 있는 탭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홈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저는 이런 화면이 보이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화면이 보이실 거냐면 네, 제 임의로 한 선생님의 화면을 좀 따라 보고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톡톡 과학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톡톡 과학 보이시나요? 톡톡 과학을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경남교육청 로그인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이것도 그 오늘의 학습 시작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공부하는데 잡혀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을 학습을 할 건 아니고요. 어디를 할 거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 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반 학습. 네,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문항을 출제를 할게요. 지금 문항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준비를 한 공간에서 네, 요런 이제 문항을 준비하고 출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도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아이톡톡에서 학생들에게 AI 문항을 제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등록은 이미 등록된 게 많아서 거기 있는 문제은행 등록대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문항들이 있고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제출을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밀려가 버렸네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계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라기보다는 다들 엄청 열정적으로 써주시네요. 네, 여기 있는 거를 전송을 하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 제 방 클래스에 들어와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 클래스가 많죠. 그래서 그린 스마트 전송 네, 이렇게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전송된 학습은 등록 네, 바로 전송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화면에서 뭘 눌러주시면 되냐면 여기서 우리 반 학습을 한번 새로 고침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항이 떴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 풀기를 눌러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는 주관식 한 문제, 객관식 두 문제입니다. 네, 다시 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틀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 선생님? 네, 이게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 시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카메라 해서 들어가니까 네, 취소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취소하니까 되네.
문제 풀기 누르고 카메라 여기서 취소 누르시고 네. 요 카메라 기능이 왜 있냐면 그 풀다가 딴 데 보면은 얘가 집중해 주세요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평균 점수나 제출률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요 문항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지금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아이들 단원 평가할 때 쓰고 있습니다. 수행 평가는 수행 평가대로 하되 단원이 마무리될 때는 무조건 단원 평가를 치거든요. 이렇게 단원 평가 치고 이 점수를 어디에 활용하려면 첫 번째는 학생들 자기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치는 시험이 무조건 이런 시험을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면은 교사는 아까 준비하는 과정을 보셨지만 교사는 클릭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교실에서는 시험을 쳤으면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를 다 걷어서 채점을 하고 채점한 걸 돌려줬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 푸는 거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채점이 끝나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높은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출률을 누르면 제가 뭘 볼 수 있냐면 네. 요 제출률을 누르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 난이도랑 분별도랑 평균 풀이 시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정답을 몇 번을 체크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면 네. 지금 터치.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 다음 문제에서는 네, 요 문제인데 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얘가 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정답은 2번 여기 태양입니다. 태양 2번. 근데 지금 다른 친구들이 체크한 걸 보면은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들과 문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2개가 높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5개념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수업을 한번 다시 해요. 그래서 전체 수업을 다시 하기보다 이렇게 문항들을 살펴보면 뭐가 되냐면 아, 내 수업에서도 애들한테 이 부분은 전달이 잘 안 됐구나.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애들이 확실히 알고 있구나. 이게 저한테 다 와닿거든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내 수업을 빠르게 반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기존의 교실 수업은 교사의 직관적인 관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런 그린 스마트 스쿨의 환경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을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냐면 데이터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화 지원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붙는 게 이 아이를 어떻게 개별화 평가를 할 것인가. 교사의 시간은 40분이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끝나고 나서도 교사가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제언을 드리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사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는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이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 수업은 30분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수업 40분 하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30분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40분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 데이터를 살펴보는 시간이 학생 개별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교사지만 교사 업무 경감이 너무 중요하다. 진짜 이제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수업 준비라고 얘기했는데 수업 준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차시가 끝나고 나면 데이터가 오고 그 데이터 분석해서 다음 차시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이제
이런 교과서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다음에 데이터가 누적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평가가 답은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 기반의 평가가 우리 아이들 개별의 질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준비를 했고요. 네, 혹시 오늘 진행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어제는 어떤 질의사항이 있었냐면 어제 중등생이 수업을 하셨는데 기술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스마트 스쿨 자체가 굉장히 그 기술이나 환경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방금 오늘도 또 제가 보여드렸지만 기술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저는 효율성의 차원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사가 시험을 준비하려면 시험 문제 내는데 적어도 3시간, 그 다음에 애들 시험 나눠주고 시험 치는데 1시간, 걷어서 내가 채점하는데 40분이 걸렸다면 이제는 그거를 압축해서 수행을 하고, 근데 남은 시간은 정말 아이들과 같이 토의 토론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부르타라든가 온책 읽기라든가 정말 교사가 꿈꾸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기술을 다루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기술을 되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내 수업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처음 도입해서 그런 거고, 여기에 조금만 익숙해지고 그냥 고도화해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조금만 익숙해져서 쓴다면 우리의 수업이 굉장히 내가 바라는 바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어서 저 혼자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계셔가지고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학생의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피드백이 가능한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특히나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아이의 수준을 알고 싶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학부모하고 피드백 관련 내용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큰 테마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인데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학교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검토를 받으러 갔더니 물론 물리적인 공간 그린 스마트 학교이지만 경남에서 특화된 AI 그 아이톡톡을 좀 그런 구축된 환경에서 구현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한 3, 4년 단연간 사용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 공간에다가 이걸 배치를 적용을 시킨다면 어디다 적용을 시키고 또 안 그러면 구현하는데 좀 사람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시각적으로 보거나 조금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다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게 과연 학부모에게 피드백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거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신데 그린 스마트 스쿨을 구축을 할 때 아이톡톡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모 계정이 있어요. 진짜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건데 학부모 계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하는 이 데이터들이 자기 자녀 거는 학부모님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학부모 계정을 발급이 된다면 부모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 것만. 두 번째는 이제 이 공간 내에서 아이톡톡과 어떻게 연계가 될 거냐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아이톡톡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톡톡을 가장 먼저 활용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이디입니다. 전혀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애들이 디지털로 들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아이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이디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반추해 보시면 아이디 언제 만드셨습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저도 업무 포털 들어가면 아이디 한번 살펴보는데 아이디 보면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뭘 생각하냐면 12월 23일 날 혹시 일정 있으세요? 하면은 두 가지로 나뉘세요. 달력을 보시는 분과 폰을 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아이톡톡은 어떤 플랫폼이냐면 아이톡에 톡톡웍스에 가면은 아예 거기에 톡톡웍스라고 아이들끼리 일정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하는 것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보조 모니터에서 애들이 그 웍스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그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 모니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디지털 협업에 대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 영역이 협업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더 협업이 중시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톡톡을 뭔가 화려한 걸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플랫폼을 왜 쓰는지,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협업하게 된다면, 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을 넘어나서 협업하는 것도 될 거고, 조금만 더 넘어간다면 세계랑 협업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구축을 했다면 협업하는 걸 좀 나타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오늘 제가 보여드렸지만 토토클래스의 데이터를 쌓는 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AI 분석도 나오지만 모든 AI 분석의 기본은 일단은 토토클래스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토클래스도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수업을 단말기로 네, 아이북으로 합니다. 아이고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단말기 특성상 이런 작업들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이게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딕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하는데 어제도 수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과 얘기를 했던, 어제 중등 선생님과 얘기를 했던 게 뭔 얘기를 했냐면, 와, 여기 환경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차라리 학교에서 했으면 훨씬 잘 됐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의 무선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아이북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잘 안 되냐면 매일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써야 되는 게 윈도우 업데이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한 달 안 쓰다가 쓰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수업은 뭐였냐면 잽을 쓰는 거, 그 다음에 토토클래스 그 더클 톡톡 교과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형성평가하는 정도인데 요거는 아이북으로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없었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